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 누가 오냐면 고구려의 피혁 가공.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가죽. 이거 말하면 고구려는 이제 유목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축이죠. 유목보다는 목축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피혁 산업이 되게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공하는 기술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493년에 이 이릉길사라는 사람을 고구려에 파견해서 수류족, 노류족 이런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을 이제 지금의 이제 나라 쪽에 이렇게 두었어요. 그래서 그 성이 숙피고려입니다. 이 숙피고려라는 성이 바로 이 사람들의 후손이다. 그럼 숙피가 뭐냐? 여기 보면 숙피. 이게 뭐냐면 피혁을 가공하는, 그러니까 가죽을 다루는 장인들로 우리가 사원이나 관아에서 쓰는 그러니까 말이나 사슴, 곰, 원숭이 이런 그 가죽을 베껴서 신발, 장화, 혁대, 안장, 방패 이런 것들을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장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자를 데려왔다. 이렇게 우리가 뭐 이제 고구려하고의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은데 주로 이제 백제에서 많이 건너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고구려의 기술자들이 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릉길사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야, 히타카노 키시라 그러는데 여기서 키시, 요 길사라는 뜻은 신라의 17간등에도 나오는데 요거는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응신천왕, 백제계 제1대 천왕에서 백제에서 건너온 아직길을 아지길사라고 부르고 왕인박사를 화이길사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다 길사라는 뜻이 붙어 있죠. 그거로 볼 때 이거는 뭐냐면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에 대한 존칭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 사람, 이릉길사, 요 사람은 웅약천왕 쪽에도 대도에 머물고 있던 백제 기술자, 그러니까 제인들을 데려왔던 이릉길사 겸반이라는 사람과 여기 보면 겸반만 빼고는 이릉길사 똑같죠. 그래서 같은 이름일 것이다. 그리고 이릉이라는 뜻은 뭐냐? 일고로 키국에 일고 군에 본거지를 둔 거다. 그래서 이제 아마 남파길사의 일족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파련은 고구려 호태왕의 후예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로 볼 때 그 광개토대왕이 그 일본을 정복했던 광개토대왕의 후손들이 아마 이렇게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자를 책봉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소방레치 초료존이라는 사람을 태자로 삼았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죠. 여기 이제 무열이라고 여기를 태자로 삼았는데 여기 이제 춘일씨예요. 여기 보면은 춘일씨라고 나라 쪽에 있는 그런 호족입니다. 그 호족의 딸과 이렇게 춘일 대낭 황녀라고 여기 요 사이에서 나온 태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이 누구냐면 이제 그 태자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인켄천왕이 죽자 평균진 조진. 이거 평균씨가 뭐냐? 백제계죠. 백제 목시계입니다. 백제 목시계가 국정을 장악하고 역심을 품었는데 이 대반씨가 그를 쳐서 제거한 후에 태자를 모셔서 박래열성궁에서 즉위를 시켰다. 그래서 이 대반씨를 오무라지, 그러니까 대련이라고 대신이 있고 대련이 있어요. 다 벼슬이죠. 거기에 임명을 받았다. 근데 이 궁이 지금 어디냐? 사쿠라이시에 있어요. 사쿠라이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백제 목시계가 굉장히 여러 개로 퍼지잖아요. 갈성씨, 허세씨, 그 다음에 목씨, 뭐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중에 이제 평균씨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평균씨가 여기서 실각을 당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씨는 이중천왕 때부터 등용이 돼서 지금 이때 부레추 천왕 때 실각이 되는 이런 게, 그 웅약천왕 때는 대신까지 올라가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실각되는 거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화이씨, 그 다음에 평균씨, 그 다음에 대반씨 이렇게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평균씨가 이제 실각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왕궁은 지금 어딨냐? 여기죠. 요게 고전이라는데, 예, 고전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나라 분지입니다. 이렇게 산으로. 아까 보면 천양구산이 여기 있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백제하고의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501년 백제의 의다랑이 죽자 고전의 언덕에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고전이 어디냐? 여기가 고전이죠. 여기에 장사를. 지금 궁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네, 여기 나라 중간에 이렇게 조그마한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다가 장사를 지내줬다는 거예요. 거의 센터죠. 자, 근데 왜 조정에서 백제인의 시신을 매장한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아마 그 곤지왕의 5명의 아들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신창성시록에 뭐냐면 한해저번에 비조호조는 백제국 곤지왕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동성왕 5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동성왕이 백제로 건너갔고 왕이 됐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문영왕이 건너갔죠. 그럼 3명이 남았을 거예요. 그 3명 중에 1명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뭐 장사를 지내주면은 뭐 굉장히 그 높은 지위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카카타 고전이라는 곳은 어디냐? 현재 나라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쭉. 그리고 거기에는 카스카진자라는 신사가 여기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아마 외척이었던 웅약천왕이나 인영천왕 때 외척이었던 춘희씨, 여기 춘희신사잖아요. 춘희씨하고 굉장히 밀접한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게 이제 확대한 모습입니다. 여기가 요 신사인데, 예, 여기 보면 요 안에 이렇게 이제 여기 언덕들이 보이죠? 이 중에 이제 하나가 이렇게 이제 요게 고전천이고, 요게 갈성천이고, 요게 백제천이에요. 이렇게. 예. 여기는 다 중요한 지역들입니다. 뭐 심지어는 백제라는 말이 있고 나중에 후대에 백제사라는 절도 짓거든요. 백제궁도 여기다 짓고 그 정도로 이 백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국 쪽을 치고 들어가는데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그 동국 쪽을 쳤던 그 장군 중에 가장 유명한 장군들이 이제 아베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인이라고 이제 털이 있는 우리가 그냥 역사에서는 에미시라고 부르고 지금은 아이누라고 불러요. 그 세력들이 그 지금의 동경 쪽으로 그 위쪽으로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밀어 제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면 501년에 대반씨를 보내서 신농국의 장정을 징발하여 성을 쌓게 하였다. 예, 여기 신농국을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 대반씨는 유락 그 웅약철왕 때 대련에 임명됐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군사 세력이에요. 근데 이 신농국이라는 곳은 지금 현재 보면은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초도까지 고분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4세기 때 이미 91m의 고분이 나타나고 있고 그 고분에서 그 야마토 지금의 이제 나라 쪽에 있는 그 정부하고 이렇게 영향을 받은 그러한 유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4세기 중엽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최초 최대 길이 100m, 이건 91m잖아요. 그리고 야마토 정권하고 관련이 있는 유물 상각연신수경이라는 청동 거울이 나와요. 그런데다가 치카쿠치시의 삼장산 군총 고분에서는 초대의 가야국조,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스렸던 우두머리의 무덤이
나오고 있어요. 그 5세기 후반에는 이 야마토 정부, 그 일본 조정하고 관련이 있는 이러한 고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 신농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느 지역이냐면 신농이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 알프스, 일본의 알프스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이 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여기가 동경이거든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 밑에 나고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 해변을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 두 줄기 빼놓고 지금 이 가운데 보면 이렇게 살길이 있죠. 이거는 거의 꿈도 못 꿔요. 예, 그래서 이 가운데 길은 그 후에 이제 개척된 길이고 고대에는 이쪽을 북륙이라고 얘기했나? 이쪽을 동해라고 그래요. 이 두 개의 루트를 통해서 가는 게 정상이었다. 그 중에 여기서 딱 이렇게 내려와서 이거 다 산악지대니까 이쪽으로 바로 못 오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오는 여기가 바로 신농이라는 지역이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고분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초기 고분이에요. 전방후원분. 이게 지금 굉장히 잘 남아있는 그때 당시 그 야마토 정권하고 직결되는 그런 고분입니다. 이렇게. 바깥에를 다 돌로 쌌죠. 즉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즉석.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영왕의 즉입니다. 우리가 동성왕을 보내줬죠? 근데 동성왕이 죽어요. 왜 그러냐면 501년인데, 말다왕, 동성왕이 무도하자 국인이 죽여버렸다. 쿠데타 일으킨 거죠. 그래서 도왕, 심하죠, 심하. 도왕을 세웠다. 그게 누구냐? 문용왕이다. 휘는 이름이 사마왕이다. 근데 우리가 지석에 뭐라 했어? 사마라고 나오죠. 예,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는 곤지왕의 아들이다. 이 사마라는 뜻은 심화입니다. 심화. 오키노 심화, 스심화. 이게 섬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도예요, 도. 섬도자. 그러니까 딱 맞죠. 그러니까 말다왕, 이 먼저 갔던 동성왕하고는 아마 그 엄마가 다른 그런 형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건너올 때 섬에서 났잖아요. 그래서 그 강라도라는 섬에서 나온데 지금도 그 섬이 가당도라고 그래서 저 후쿠오카 위에 남아 있어요. 저는 뭐 직접 갔는데 동굴이 있더라고요. 그 동굴에서 났는데 그 옆에 우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섬을 주도라고 해요. 임금이 태어난 섬.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 도왕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심하야, 심하. 심하왕이죠. 네. 여기 도가 심하니까 심하왕. 그러니까 사마왕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성왕 19년에 이제 이 상근왕이 이후 등장한 진씨. 아까 보면 진씨들이 제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진노가 죽자 신진 세력인 연돌이, 이 연씨는 뭐라 했어요? 그 공주 그 부군의 호족이라 새로운 귀족이죠. 그가 병관자평, 지금이라는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했어요. 그때는 진씨가 장악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제. 그래서 이것은 이들이 이제 그 당시에 진씨하고 해씨는 뭐라 했습니까? 이 한성 지역에 있던 귀족들이고, 여기 보면 사씨는 부여를 저 바탕으로 한 귀족이고, 연씨는 온양, 백씨는 공주.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웅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위사자평 백가가 가림성으로 보내어 제동을 걸려고 시도했어. 도리어 그에 의해서 사비의 서원에서 사냥 나갔다가 자객한테 죽게 된 거예요. 이 동성왕이. 그래서 이제 문영왕이 그 뒤를 잇게 되는 이렇게 이제 그런 사단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문영왕은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왕이 될 때
40세. 40세면 뭐 그때는 거의 노인네죠. 예. 그때 당시에 뭐 60까지는 못 살으니까. 그래서 보면 꽤 높은 나이에 됐다. 이렇게. 그래서 동성왕을 죽인 게 누구냐 그랬어요. 백가라 그랬죠. 그거를 제거하려 하니 백가가 가림성으로 들어가서 난을 일으키나 해명으로 하여금 평정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 해씨, 진씨는 한성백제 쪽의 귀족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또 이용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문용왕이라는 사람은 보세요. 무력으로 평안을 찾은 왕이잖아요. 이게 시호거든요. 시호라는 건 죽고 나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501년에 고구려를 쳐서 수곡성은 어디냐? 황해도 신계예요. 그 한강 북쪽 임진강 위에요. 거기를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강을 수복한 거는 누구냐? 백제 성왕이 아니고 백제 문영왕이에요. 그 문영왕 때 한강 유역을 다시 차지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서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문영왕이 521년에 양나라에 보낸 국서에 고구려에게 여러 번 패하였는데 이제 와서 비로소 함께 지내기 시작했고 백제는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야? 백제는 다시 강국이 되었다. 그게 뭐냐? 문영왕이에요. 그래서 무력으로 평화를 찾았기 때문에 문영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런 시호를 왜 지었는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년, 이제 504년이죠. 백제에서 만화군이라는 사람이 왔다. 그 만화군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니혼시 여기 게이타이, 개체천왕 때 보면 만화갑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김매희, 흠명천왕 때 590년, 갑배 만호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뭐지? 여기 보면 무열천왕 때에도 만화는 백제 국왕의 골족이 아니다. 그러면 왕의 직계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계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요 만화군은 아마 그 혈족, 그러니까 왕의 혈족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협시로도 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게 몇 년이면 504년이고 505년이 되면 그 다음 해죠. 백제 왕이 사군을 보냈는데 그의 아들인 법사군은 왜군의 선조가 되었는데 먼저 온 만화, 아까 만화군이죠. 이 사람은 백제 왕의 골족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예요? 문영왕이잖아요. 네. 문영왕의 골족이 아니라는 것은 직계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온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하군은 문영왕의 직계손이에요.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냐면 사하군의 아들이 법사군이에요. 근데 여기 뭐냐면 법사군에 대해서 신찬성시록에 뭐라고 되냐? 화조씨는 백제국 문영왕의 후손이다. 그럼 이 사람의 후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화씨가 이 완이씨라고도 부르는데 이 화씨는 간무천왕, 그러니까 환무천왕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백제계의 대표적인 후발주자예요. 그 생모가 고야실립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화을계예요. 이 화씨의 아까 뭐라 했어요? 시조가 문영왕이에요. 문영왕의 아들인 순타태자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마 그 순타태자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이 실제로 그 문영왕의 골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은 사하군, 만화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의다랑 뭐 이런 인물들이 백제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계속 일본으로 건너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다? 이 사하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전번에 이제 설명드릴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잘못 그려서 이렇게 그 문주왕의 아들처럼 이렇게 되는데 여긴 계로왕의 여기가 요것도 또 틀렸네요. 이렇게 보는 설이 있어요. 계로왕의 아들로 보는 설이 있고 여기 계로왕의 동생으로 보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저는 이제 요거는 아니고 아들 곤지왕이 계로왕의 동생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성왕, 그다음에 문영왕은 곤지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문영왕에서 나온 게 아까 설명드렸죠. 사군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법사군이고 여기서 나온 게 화씨고 이 화씨가 나온 게 누구냐? 간무천왕의 어머니다 이렇게. 그 여기 이제 백제 송왕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를 순타태자로 보는데 그 삼국사기에 보면 그냥 문영왕의 아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태자는 아마 여기 일본 쪽에 가서 죽은 것 같아요. 순타태자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다음 이제 신택 천청고분. 이 천청고분은 뭐냐면 1000개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명이고 이게 어디냐면 가시하라시거든요. 근데 여기를 발굴을 했는데 뭐 가보니까 뭐 무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의 뭐 거대한 고분군인데 이 중에 그 남바링을 붙이겠죠. 1호분, 2호분, 3호분인데 126호분이라는 걸 발굴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영왕릉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당초문 투조 금판하고 청동 다리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여자. 그래서 5세기 말경에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계의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 여자는 누구랑 같이 왔겠느냐? 바로 아까 건너왔던 사하군, 문영왕의 아들하고 같이 왔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문영왕의 제위가 501년에서 522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고분군이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아스카거든요. 여기 아스카인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나라 분지고 여기에 있어요. 요 고분이.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게 요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사군의 부인이나 뭐 그런 인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백제계의 중요한 인물들이 일본으로 계속 건너가고 또 거기서 동성왕 곤지왕의 아들인 동성왕 그리고 문영왕이 또 백제에 와서 왕 노릇을 하고 이런 그 정도로 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왜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